갤럭시 S 시리즈, 아이폰 시리즈. 바로 잡스와 팀 쿡의 차이가 아닌가. 이제 스티브 잡스의 뭐 위독설 어느 정도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샤오미와 비교해야 될 수준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오히려 밀린 상태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나오는 휴대폰이 언젠가는 삼성이 갖고 있는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확실히 뒤집어 엎은 팟캐스터 저 김수정이 여러분들께 들려줄 반가운 IT 소식들 지금부터 귀 쫑긋하고 함께 보시죠. 뭐 영종도 제가 가끔씩 가는데 그 스스로 모순에 빠져 계신 것 같은데 운전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운전하면서 안전에 영향받지 않는 한에서 저는 창피해서 안 하겠습니다. 왜요? 빨리 끊으래잖아. 부모들이 좋아할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경험에 의한 가장 사랑받는 남편이 설거지 잘하는 남자지 않습니까? 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현입니다. 이 조만간 삼성이 갤럭시 S6를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스마트폰 시장에 또 한 번 변화가 일어날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애플과 삼성이 계속 경쟁을 하는 것 같지만 특이한 같은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감출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번에 2015년은 조금 양상이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애플과 삼성 어떻게 경쟁을 하고 있는지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덕진 컨설턴트 그리고 유재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야기하는 게 애플과 삼성 이야기인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애플의 아이폰 네. 그리고 삼성의 갤럭시라는 이 스마트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특히 갤럭시 스마트폰, S. 예, 갤럭시 S 시리즈, 아이폰 시리즈. 왜냐하면 애플과 삼성이라는 회사를 비교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네. 삼성은 냉장고도 만들고 세탁기도 만들지만 애플은 그런 걸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스마트폰 경쟁 어떻게 해왔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제 생각이 맞는지 한번 네. 좀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삼성은 상반기에 제품을 출시한다. 그리고 애플은 하반기에 출시하더라. 네. 맞습니까? 어느 정도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좀 틀리지만 어쨌든 요즘에는 네. 비슷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요즘에는 싶어요. 비슷하다. 그러면 네네. 처음에는 달랐다는 얘기인데 그 출시 시기의 패턴 어떤 네. 변화가 있었습니까? 사실 아이폰이 가장 먼저 나왔던 거는 2007년입니다. 2007년. 아이폰 오리지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2007년 1월 9일에 예. 이제 맥월드 2007년에서 처음 선보였었는데요. 네. 사실 그 당시에 그렇게 제품이 인기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제 아이폰이 본격적으로 떠오른 거는 사실 아이팟 터치 1세대가 이제 부각되면서 2007년 10월 이후에 이제 MP3 듣는 네, MP3 엄청 얇게 예, 예. 나왔잖아요. 알루미늄 바디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통화 기능까지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폰 3G가 나오고 한국 같은 경우는 2009년 말에 12월에 이제 아이폰 3GS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인기를 얻게 된다고 그래요. 봐야 예. 됩니다. WWDC라는 세계 개발자 회의할 때 3GS를 이제 공개를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4 때까지도 이제 WWDC에서 이제 공개를 했었습니다. 아, 그러다가 이제 4S 때부터 이제 예. 신제품 출시 행사라는 이름으로 아예 바꿔서 9월 이후로 이제 출시를 바꾸게 됩니다. 아 4S 때부터 네. 그때가 2011년입니다. 2011년. 2011년이 4죠. 어.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삼성은요?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말 정도에 발표를 해왔다가 이때 이파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MWC랑 왔다 갔다 하기도 했었는데 여기서 좀 주목해볼 만한 것이 결국은 S3 때 갑자기 6월로 2개월 늦춰서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S4 때 다시 4월로 앞당겼었고요. 예. S5 때부터는 이제 MWC에서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S6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는 3월 1일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물어봤던 거 삼성은 상반기에 출시를 하고 애플은 네. 하반기에 출시한다라는 건 불과 몇 년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두 회사를 따로따로 보게 되면 예.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주기로 계속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한 11개월, 10개월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단순히 그냥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아 얘네 둘이가 그냥 알아서 가는구나처럼 보이겠지만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그 갤럭시 S 같은 경우에 최초 발표일 같은 경우는 이제 2010년 3월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출시는 2010년 6월에 됐는데 이게 노린 건지 아니면은 정말 애플에서 우연치 않게 된 건지 몰라도 애플이 원래는 이제
아이폰 3GS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이폰 4가 발표가 2010년 6월에 됐어요. 그리고 출시가 같은 날에 됐습니다. 갤럭시 S, 네, S와 S와 그리고 아이폰 아이폰 4가, 4가 같이 출시가 됐던 거죠. 같이 출시됐다. 네. 자, 그러면 그때가 이제 시작점이라고 보면 그렇죠. 그때부터 뭔가 이제 벌어지나요? 네, 그때부터 둘이서 어떻게 보면 공방전 아닌 공방전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네. 3GS의 모델을 보고 갤럭시 예. S를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예. 그럼 이제 그거에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폰 4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갤럭시 입장에서는 아이폰 3GS까지 생각하고 있다가 아이폰 4라는 새로운 모델이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빨리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2라는 모델이요, 평상시 사이클보다 조금 빠르게 나오게 돼요. 빠르게? 그래서, 네, 10개월 만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이폰이 이제 그 패턴대로라면 1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갤럭시 S2라는 신 모델이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줬던 거예요. 좋네요. 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왜 그랬는지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예. 갤럭시 다음에 나온 아이폰 4의 후속 모델인 아이폰 4S가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무려 15개월 정도. 아, 그건 혹시 그 당시 이제 스티브 잡스의 뭐 위독설 네. 뭐 이런 것들이 겹쳐서 그런 거 아닌가요? 뭐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스티브 잡스의 위독설 그리고 수급에 대한 문제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4S를 이제 빠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예. 이제 공장 가동의 문제, 이제 뭐 중국에서의 공장 뭐 이런 네.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연기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한 가지 더는 이제 갤럭시 S2의 이제 이 어마어마한 공세 때문에 시기를 뒤로 맞춘 것이 아닌가라고도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그러니까 갤럭시 S1 오리지널 모델 말고 네. 갤럭시 S2부터 네. 본격적으로 삼성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사실 저 그래프도 보면 2011년 2분기 기점 그 이후로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생각해 보시면 아이폰은 1년에 한 번씩은 마이너 업그레이드 버전인 4S로 가요. 그렇죠.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메이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메이저 업그레이드 전에 먼저 갤럭시가 갤럭시 S3라고 하는 선공을 먼저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폰 5가 나오기 전에 네. 갤럭시 S2의 후속 모델인 S3를 상반기에 딱 공개를 한다. 네, 2개월 먼저 어. 공격을 하게 된.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느 정도는 좋았지만 예상했던 것만큼은 안 됐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그 그래프를 보면요. 그 시점이 갤럭시 S3가 나온 시점이 요 시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요 시점. 그럼 당연히 삼성이 새로 내니까 어느 정도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곡선이 좀 완만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저것 다 포함된 이제 그래프인데 그럼 당연히 아이폰, 애플 같은 경우는 뚝 떨어지겠죠. 네. 당연히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다가 요 시점에 아이폰 5가 나오는 시점에 쭉 올라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은 또 축 떨어지고 요 형상이 계속 동그랗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삼성과 애플의 시장 점유율 또는 뭐 출고량 이런 걸 했을 때 항상 요렇게 만난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맨날 이 두 회사의 어떤 경쟁에 당하고 있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확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아이폰 5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히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수비 이번에 이제 삼성 차례 아닙니까? 그렇죠. S4가 나왔습니다. S4. 그런데 S4가 전작만큼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나왔었던 갤럭시 S5 역시도 S3만큼 또 못 미치고 약간 S4보다도 살짝 약했던 약간 그런 이제 판매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S2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자리를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이게 계속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살짝 조금씩 이렇게 유지되는 이런 형상이었다. 5S 같은 경우는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하자면 왜 아이폰 5S가 강세였느냐 마이너 업데이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바로 차이나 모바일이라는 6억 명의 가입자를 갖고 있는 중국 통신사죠. 세계 최대의 가입자를 갖고 있는 그곳과 제휴를 하게 되면서 중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S4가 맥을 추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 5S의 강세와도 맞물려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2015년이지 네. 않습니까? 네. 곧 삼성이 갤럭시 S6를 발표합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얻느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양상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측을 이제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걸 또 뒷받침하는 어떤 그 뭐 증거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또 그 구글 트렌드로 말이죠. 그렇죠. 이 관심도 분석을 또 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양상이 나타납니까? 삼성과 애플의 관심도를 분석을 했더니 예.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봤었던 저 그래프와 실제 구글 트렌드에서의 데이터 검색량이 비슷한 추이로 나왔습니다. 아하. 트렌드를 보면요. 초반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갤럭시 S2까지 신제품 나올 때 많이 따라갑니다.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아이폰과 이제 갤럭시로 보면 당연히 아이폰이 많았고요. 갤럭시 입장에서도 갤럭시 1, 2, 3, 4, 5를 비교를 해보면 갤럭시 3 때 가장 높은 추이를 보이다가 4, 5로 가면서 계속적으로 그 수치가 내려가고 있는 예. 형국입니다. 결국 결국 S3 때 정점을 찍고 4, 5는 좀 급격하게 좀 떨어지고 있는 야, 그런 그래프를 그러면 지금 볼 수 결국은 있습니다. 관심도가 소비에 이어진다. 네. 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야, 그러면 2015년도 말이죠. 갤럭시 S6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런 말 좀 하기 좀 조금 조심스럽지만 예. 이제는 애플과 비교할 수준이 아니고 예. 샤오미와 비교해야 될 수준이 되지 않을까. 야, 그래요. 이 그래프도 보면요. 이 마지막에 빨간 선이 있는데 이게 샤오미거든요. 샤오미가 쭉쭉쭉 올라가요. 물론 이제 지속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무서운 성장세에 있다는 건 사실인 건데 그렇다면 이런 변수도 있고 삼성이 정말 잘해야 될 텐데요. 결국 중국 시장에서 나오는 휴대폰이 언젠가는 삼성이 갖고 있는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2015년도에는 정말 치열한 어떤 그 전투가 그렇죠. 또 일어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자, 이런 어떤 그 짧은 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말이죠. 굉장히 재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앞으로 나오는 올해 스마트폰 시장이 어떻게 이제 움직일지 잘 살펴보신다면 재밌는 또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